스피드 종목 10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10개의 종목을 볼 텐데요. 특히나 이 최근같이 변동성이 또 심한 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요. 이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10가지 종목들 어떤 것들 있을지 만나보고 가야 될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가지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두 분께서 정말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강민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휴메딕스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도 뭐 덴티움이라든지 이 치과 치료에 대한 부분, 네. 또는 이제 피부 미용에 대한 부분, 뭐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분들이 수출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환율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또 다시 올라오고 있다. 네, 달러에 대한 부분 또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고 그 4분기에도 이런 이제 업종들이 수출에 대한 실적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되고 휴메딕스는 HA 기반으로 이 필러 그다음에 이 저만제에 대한 부분 매출이 계속해서 고성장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19억, 영업이익은 78억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24% 육박합니다. 네, 이런 이제 필러와 이 저만제 마진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에 좀 크게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요. 3분기에 이 필러에 대한 엘라비에라는 이 브랜드가 76.3% 증가한 97억. 네, 이렇게 이제 또 영업이익이 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남미 쪽의 수출에 대한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브라질뿐만 아니라 앞으로 20개에 대해서 수출 중인데 우리나라가 2023년부터는 수출에 대한 부분이 뭐 CIS, 이제 뭐 우크라이나나 벨로루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더 증가할 계획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러, 그다음에 톡신, 저만제 이런 부분이 계절적 성수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3분기보다 오히려 또 실적이 좋은 이제 4분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배당도 2%에서 3% 나온다. 이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땡입니다. 네. 네, 휴메딕스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뭐 오늘도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1월 말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최근 들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야기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일단은 먼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7월 달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다가 이게 얘기가 쏙 들어가게 되면서 주가 좀 하락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하지 않을까,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틀 영업을 더 한다고 해서 그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번 달만 한번 예를 들어 보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25일이 휴일이거든요. 근데 그날 만약에 영업을 하게 된다, 장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날 매출이 정말 저는 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만 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 규제 완화가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벽 영업, 그러니까 심야 영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예전 같은 경우 2012년도 이전 같은 경우는 뭐 마트에 심야에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다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규제 완화라든지 새벽 배송 재추진을 하게 되면서 이 마트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 거래 비중이 저번 달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 싶은데 이게 공매도가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났던 포지션이 많이 대량으로 청산이 됐다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적으로 좀 펼쳐진 포지션이 좀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강민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휴비치라는 종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휴메딕스랑 좀 비슷한 그런 이제 계통인데 이쪽은 어찌 보면 의료 쪽입니다. 국내 이제 안깡이죠. 안깡학 제조사로 3분기는 일단 이미 좀 최대 실적을 찍었다. 안과 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과 진료에 대한 치료에 대한 부분의 니즈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114개국 글로벌 유통망은 이미 좀 구축이 되고 있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력 진단 기기나 이런 장비 특히 이제 바이오미터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나 레이저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SLO 이런 제품들을 출시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신제품이 또 나오게 되면은 이미 지금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4분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세계 최초로 PC를 기반으로 한 OCT로 한 자리에서 이제 다양한 분석과 진단 결과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간과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안과 의료 기기 중에 메리트가 상당히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글로벌 유통망에 대한 이런 기반이 되어 있는 114개국 같은 경우에 조 단위로 일단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다. 조 단위 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휴비치 같은 경우에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두 번째는 선익 시스템입니다. 12월 5일 날 17%가 넘는 급락이 나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애플 XR 기기 출시 지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좀 크게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도 뭐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메타버스 디스플레이가 올레도스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는 점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확실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초고해상도라는 어떤 숙명적인 해결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올레도스, 그러니까 마이크로 OLED라 그러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빠질 때 차라리 저가 매수하셔가지고 좀 내년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 쪽으로. 최근에 통신 장비 규제 얘기 나왔는데 아마 시간차를 두고 아마 디스플레이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올레도스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에 말 그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좀 길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선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 올레도스용 증착 장비를 이제 발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레도스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선시스템을 좀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18,450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강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내용을 가지고 온 것보다는 배당 측면에서 좀 가지고 온 이유가 큽니다. 일단 배당을 받아라. 네. 지금 상황이 되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상당히 이제 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이런 시기에 오히려 배당을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를 일단 간단하게 좀 한번 올려주시면요.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의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당연히 적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특수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지만 지금 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과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2,200원, 2020년에 거의 비슷한 실적을 봤을 때 2,200원 정도를 주당 이제 받을 수 있다고 감안했을 때 이 종목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게 되면은 배당을 이제 최소한 6% 정도는 좀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 앞전에 한번 그 PPT가 있는데 요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9월 28일입니다. 이때 배당주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때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이때 9월 28일 이후로 거의 이제 코스피가 연중 최저점이었고 이때 배당주를 샀으면은 지금 수익률을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수익률까지도 17%, 뭐 5%, 최소 5%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당까지 준다. 상당히 메리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만약에 적금을 맡긴다. 지금 이제 5% 정도 되지만 배당 같은 경우에 은행 같은 경우 1년 뒤에는 이제 줄어들 수 있겠지만 배당은 그렇게 줄어들거나 그렇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프 칭찬이라고 좀 시간을 더 끌었지만 제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 종목은 이제 기가레인입니다. 일단은 5G 이제 장비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재용 회장이 UAE에 잘 아시겠지만 어저께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상당히 조금 조급함이 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중동이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그 사이를 현재 중국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사우디에도 5G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UAE까지.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도 중국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중국이 중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넓히고 있는데 UAE 같은 경우도 이전에 미국과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미국이 F-35를 수출한 조건으로 중국산 5G 장비를 쓰지 말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UAE에서 거절했거든요. 그게 지금 6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UAE 쪽 같은 경우도 이 중국산 장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중국이 다 잡아먹기 전에 이재용 회장이 빨리 가서 이 시장을 잘 찾아와야 되는 어떤 숙명적인 숙제가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UAE 같은 경우도 마스다르 시티라고 또 이제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ICT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번에 아마 성과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G 같은 경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기가레인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가레인은 2021년도에 그 삼성전자 북미 5G 장비 단독으로 공급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기간 조정 양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기간 조정을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가레인에 대한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강민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아입니다. 오늘 같은 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뭐 2%에서 이제 5%까지 상승을 하는 국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 안정화와 전기 이런 보수에 대한 기저효과로 흑자를 좀 전환할 수 있다. 지금은 비록 이제 적자입니다. 이제 뭐 올해 이제 갑자기 이제 적자를 좀 많이 찾아왔지만 내년에는 이런 흑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 10만 원대에서 가파르게 17만 원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이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온 게 아니냐 이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원래 40만 원이었다는 부분. 네, 지금도 아직까지 절반도 안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국내에서 이제 5위인 대표적인 순수 NCC 업체로 에틸렌에 대한 이런 생산 능력이 이제 90만 톤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7.4%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가장 영향을 좀 미치는 이런 에틸렌에 대한 업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 2022년 올해까지는 가인 공급으로 좀 하락 사이클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좋게 보는 이유는 다시 이런 부분들이 상승 사이클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실 수 있고 PER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0.4배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지금 시장에서 거의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 시클리커 업종 같은 경우에 조금 아무래도 선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한유화, 특히 또 화학 쪽, 뭐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대한유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번째 기업은 지능 기업입니다. 네. 이것도 기가레인과 마찬가지로 또 뭐 중동적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사우디 어떤 그 일정이 계속 정부 일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내일 같은 경우도 사우디 경제협력 민간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좀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아시겠지만 중소형 건설주가 갑자기 좀 반짝 떴습니다. 반짝 떴는데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어떤 이슈와 맞물리게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한번 스타트를 끊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어쨌든 트렌드가 이게 빠른 순환매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정을 위해서 한번 다음 순환매를 대비를 하자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우디 주택 정책 관련돼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은 뭐 대형 건설사들이 주목을 받았었죠. 삼성물산이란지 현대건설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정부 대 정부가 아닌 지자체 단체장을 만났다는 점 때문에 아마 중소형 건설주
선수도 같이 들썩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중소형 건설사들의 이 퍼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뭐 14배, 11배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인데 뭐 동부건설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진흥기업이라든지 뭐 태영건설 이런 기업들이 퍼가 2배 전후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바닥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인데 그런 점을 좀 이용을 해서 좀 바닥권에서 돌아설 때 좀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진흥기업은 또 사우디 리야드 국제신공항 공사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사우디 관련돼서 또 중소형 건설사가 들썩이게 된다라면은 다시 뭐 진흥기업이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능기업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강민 전문가의 5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 동일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이제 전기차용 알루미늄 박에 대한 부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이제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3사,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 3사 모두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메리트 있고 내년 2분기에는 이제 한 개 라인을 좀 더 추가 증설을 해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이 아니라 작년이죠. 작년에 거의 이제 3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안 좋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 올해 오히려 더 좋고 3천억 매출액에 200억 이상 순이익을 꾸준히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려 있지만 서서히 이제 흐름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대기업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친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리백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탄소 중립까지 요구되는 이런 상황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주 고객사로 두고 있고 이제 자회사 중에서 탄소 배출이나 유해 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 있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장부 가치만 하더라도 3,700억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시총은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평가 측면에서 좀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호텔 신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화장품이나 면세점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일단 뭐 중국 쪽 이슈 뭐 나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중국이 전면 봉쇄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전면적으로 이렇게 급진적으로 개방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뭐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 도시 봉쇄 완화를 하게 되면서 민심을 이제 달래게 되고 그러면서 위안화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중국의 이 코로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 강력한 봉쇄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중국 모멘텀을 좀 받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전환적으로 이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점들이 이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그리고 중국 소비자였던 소비 심리를 좀 회복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투자 심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볼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서 그런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상승세도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62,000원대에서 뭐 80,000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인데 일단은 실적이 이제 그 면세점 부분 뭐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아웃바운드 부분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웃바운드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인바운드가 현재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점차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실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에도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호텔 신라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위치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씀드린 건 241선 회복. 네. 요거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냥 끊어주시네요. 네, 10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종목이 많습니다. 한 가지 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강민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원픽이십니까?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렸던 DI 동일이라는 실적 종목인데 때문인가요? 네, 실적이란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실적을 보거나 내용을 보고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차트의 이제 심리로 좀 녹아드느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네. DI 동일 같은 경우 아직 추세선을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세선을 돌파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뭐 19,000원, 2만 원대 오게 되면은 그때 거래량까지 이제 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좀 개선되었을 때 좀 공략을 해보면 나쁘지 않은 종목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제가 높게 19,000원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이 약간 좀 괜찮아졌을 때 접근을 오히려 하시게 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절가를 잡는다. 19,000원을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오늘 저가가 이제 17,500원이거든요. 오늘 저가에 대한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손절가는 17,500원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22,000원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22,000원도 만약에 뭐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제 3만 원까지도 내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노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DI동일 같은 경우에는 강민 전문가님께서 꽤 좀 세밀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시장이 좀 좋아질 때 진입을 하라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아무래도 뭐 사우디 관련 종목이 2개니까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종목입니까? 저도 세밀하게 짚어야 되나요? 아, 네. 저도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또 제가 하락이 나올 거로 예상을 좀 하고 가격을 좀 높게 잡았는데 지금 손절가가 1,800원인데 지금 가격이 지금 주가가 1,805원이에요. 그래서 가격 어떤 종목입니까? 기가렌이요. 아, 네, 종목 이름을 얘기하셔야죠. 네, 네. 기가렌이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이 기가렌인데 손절가가 1,800원인데 일단 지금 주가가 1,805원입니다. 이게 굳이 핑계를 대자면은 오늘 하락 종목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우위를 보이는 현상이 좀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수정을 하자면은 1,800원 이하로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00원 이하에서 매수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1,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없나요? 목표가요? 목표가 2,300원입니다. 네, 목표가는 2,300원대까지 기가레인 보자라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